안녕하세요. 영영수 박 박사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로 통풍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통풍은 요즘하게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현재 앓고 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질문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통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 있고요. 사실 통풍은 저희가 지금 현재 주변에 앓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을 거예요. 예전에는 40대 이상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특히 남자들이 걸리는 질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즘하게는 20, 30대 남성들도 되게 많이 통풍에 걸리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통풍인데 어떻게 식사를 해야 돼요?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통풍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PD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질문 주십시오. 그러면은 요즘 통풍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통풍의 원인이 있을까요? 통풍은요, 진짜 말 그대로 바람만 불면 아프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통풍이거든요. 통풍은요, 그러니까 퓨린을 몸에서 이렇게 사용할 때 발생하는 요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요산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곳곳에 쌓여서 축적이 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렇게 돼서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퓨린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이 많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도 통풍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음식과도 연관이 많이 돼 있다고 하는데 네. 통풍을 극복하기 위한 식사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있어요. 네, 통풍을 극복할 수 있는 식사요법이 있고요. 사실은 여러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식이요법을 많이 제안을 하는데, 통풍이 특히나 식사로 인해서 많이 교정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식이요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통풍을 극복하기 위한 식사요법의 가장 메인스트림은 요산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식사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첫째는 체내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거고, 둘째는 요산을 배출을 증가시키는 거겠죠. 세 번째는 이제 신장에서의 신결석화를 예방하는 거가 세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식이요법을 짜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퓨린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퓨린을 몸에서 분해하면서 우리가 이제 요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퓨린 섭취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퓨린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육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육류의 섭취를 줄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하고 알코올은요, 요산의 배설을 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게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그럼 아까 제가 육류에는 퓨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랬는데, 육류 중에서도 퓨린을 다량 함유하는 육류는 내장 부위, 그 다음에 조개류가 전체적으로 퓨린 함량이 높고요. 그 다음에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이 굉장히 퓨린 함량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 채소들은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좀 하는데, 사실은 딱 그렇진 않고요. 콩류는 섭취를 제한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섯류,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이러한 것들은 증상이 심한 급성기에는 제한을 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씩은 드셔도 괜찮지만 제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통풍일 때는 먹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인데, 네.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육류나 조개류, 등푸른 생선 이런 거는 제가 제한을 상당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단백질 식품 중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할 텐데, 다행히 계란, 그러니까 난류하고 유제품, 이 두 가지들은 단백질 식품이지만 퓨린 함량이 낮아서 통풍 환자들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단백질 급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류, 버섯류, 이러한 것들을 뺀 보통의 과일하고 채소는 편안하게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단백질의 또 총량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단백 식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이제 통풍이신 분은 조리법도 잘 따라주시면 좋은데, 일단은 퓨린이 물에 녹아서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의 조리법은 물에 삶는 거가 너무 좋아요. 뭐 잘 됐죠, 뭐. 왜냐면 이제 육류 같은 거 우리가 기름을 좀 제거해서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더 이제 지방 함량이 낮아지겠죠. 그럼 우린 더 땡큐죠. 퓨린이 그나마 더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삶아서 드시는 거 좋고요. 그러면 뭐 음식 조리할 때도 물을 많이 넣는데 그럼 내가 물을 많이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셨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그 전에 먹던 것보다 적어도 2컵 이상 더 먹게. 그래서 2리터로 채우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통풍일 때는 제한되는 음식이 많은데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영양제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 등푸른 생선을 크게 제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DHA, EPA가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많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DHA, EPA가 들어간 보충제를 섭취하는 거는 추천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를 하라고 했는데 단백질 보충제를 집에 마련을 해놓는 것도 괜찮으세요. 다만 그 단백질이 이왕이면은 이제 우유 기반의 단백질이었으면 좋겠고 대두 단백이 혹시라도 많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고 종합 비타민 무기질은 한 알 정도 챙겨 드시는 거는 건강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체중 관리하는 거 중요하고 금주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 뭐 금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챙기시면 통풍은 식이요법으로 상당히 많이 조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식이요법 잘 지키셔서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영해지는 영양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